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저는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방TV와 군사TV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군사TV 채널을 보시는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국방TV를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군사TV를 보면 너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국방TV 채널에서도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저히 그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한미동맹 깨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습나? 정말 우습나? 한미동맹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어제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과 관련하여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초청 청와대 회동 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가 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일본에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으며 이 문제가 일본 수출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 자, 이렇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 관련 당사자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욕이 확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았습니다. 전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그 배경,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자, 그리고 심상정 대표 이 말이 정말 상황 판단, 상황 인식, 도대체 아전 인수로 하는 이런 스킬은 어디서 배웠는지 황당한 이야기예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 파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그 일본과의 무역 분쟁, 무역 보복 뭐 이런 것에 일본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된다. 이 일본 수출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바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데 일본이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나 지금 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대표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뭐냐부터 말씀드립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지소미아라고 하죠. 지소미아인데 이게 이제 그 단어들의 약자예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것의 약자 하나를 따서 이제 지소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동맹 또는 인접 국가들이 상호간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입니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호주, 폴란드, 스페인 등 32개국과 나토 등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 기밀들을 다 넘겨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에게 우리 군사 기밀들을 넘겨줍니까? 안 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적국에게 우리 군사 기밀을 넘겨줍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해당 국가 건 바이 건으로 거래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지금 그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에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좀 뭐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하고 교환할래? 거기서 오케이 하면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No, 필요 없어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큰 틀입니다. 그 대신 이것을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는 결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32개국과 플러스 나토와 체결해 있는데 이 32개국은 방금 보셨듯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성국가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보편적으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치 일본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끔 중재를 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길게 푸시를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당시 야당으로서 말도 못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못하고 하다가 2016년 11월 23일에 가서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은 그러면 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했을까요? 우리하고는 미국이 한미동맹이죠. 또 미국은 일본하고도 미일 동맹입니다. 우리는 한일 동맹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우리의 동맹국가와 일본도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동맹국가, 이 중간 사이에 두고 우리 한국과 일본은 우방으로서 거의 동맹에 준하는 그런 정보 그리고 외교활동, 경제교류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백색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특혜가 특혜를 해제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무역 보복이다, 무역 분쟁이다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본 아베 수상이 케이크를 대접을 하니까 단 거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일본의 감정을 자극한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뭐 일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요구를 했습니다. 맺으라고. 자, 그러면 미국이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맺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킨다고 우리에게 손해될 게 전혀 없고 이익이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냐? 미국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체결하라고 했냐? 바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를 위협했습니까? 중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호주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태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미일 3개국만 위협했습니다. 우리 한미일 3개국 중은들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특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당연히 영상정보, 그리고 종합이죠. 종합적으로 다 우수하고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각종 정찰기로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가장 뛰어난 게 미국입니다. 일본은 신호정보입니다. 감청정찰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가 아주 많아요. 그걸 가지고 동해상에서 계속 북한의 통신정보, 신호,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영상정보도 있고 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정보, 우리도 뭐 백두, 금강 이런 거 띄워서 뭐 휴전선 금방에 사진 찍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뛰어난 것은 뭐냐? 휴민트 정보입니다. 휴민트. 즉,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에 포섭해 놓은 우리의 어떤 그 연락책을 통해서 듣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각각의 나라들이 특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른 것을 다 모아보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들었는데 이 나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이 사람의 신뢰성을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영상, 사진 찍어보고 또 감청,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이 정보의 신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미국 거도 받고 일본 거도 받고 해서 북한의 핵이 과연 우리를 공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대비하는 것이죠. 자, 이 한미일 3국 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죠.
그러면은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안 하겠다, 연장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일본에게 압박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릅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무슨, 더 이상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지소미아를 깨겠다는 우리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전에 어느 일방 당사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3개월 전에 하면 그냥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8월 달에. 왜? 11월 23일에 체결을 했으니까 8월 23일까지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이제 안 하는 것이고 8월 23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8월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긴 왜 봐요? 보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미국이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공동으로 가지고 언제든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건가 하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요격, 미사일 디펜스, 요격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미일을 엮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깨겠다 이러면은 한미동맹 깨겠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간곡한 부탁으로 몇 년간에 걸친 간곡한 부탁으로 체결한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미국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인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거 미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집권 후 불과 2년 만에 3년도 안 되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깨지면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 친밀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옹호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국가입니까? 지금 일본이 잽 한 방 날렸는데 이렇게 지금 흔들거리고 난린데 미국이 우리에게 잽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훅 한 방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끝나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입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못 사는 거지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계속 하향 평준화시켜서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폐기돼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일본과의 약속이기 전에 미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익을 생각해 주십시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